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충남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3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는 교사들도 대다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교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교사노조 한기룡 정책실장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맞다며 재심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네. 이 사건은 작년 2023년 12월 말에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으시고, 해당 학생에게 욕설을 한 게 맞느냐, 네,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음, 학생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네, 폭력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어, 이야기 도중에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다 놀랄 정도로 교실 네,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간다든지, 음, 그리고 선생님에게 뒤에서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고요. 네, 예, 이런 일련의 학생의 행동들이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 혹은 음, 방해하는 문제 행위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사안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음, 입장이었고, 이에 해당 선생님께서는 음, 학교의 결정에 불복하시고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셨고요. 네, 그 사이 이제 언론 기사도 나고 여론이 들끓었죠. 네, 결국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음, 지난 5월 2일 교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는 그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고요. 네, 이제 이 사안은 지금 논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송돼서 네. 지금 논산교육청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음. 대해서 우리 충남교사노조는 오랫동안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이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음. 학교장분들이 보통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으셔요. 네. 그래서 실제 교권 침해 사실에 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자체도 현저히 적었고요. 네. 간혹 열린다고 해도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참냐 음.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이죠. 네. 또 어찌저찌해서 학생이 지도 조치를 받았다고 해도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네. 예, 징계나 지도 조치에 대한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자칫하다가 교사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오히려 아동학대로 보복성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오히려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혹은 관리자에게까지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7월 천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천안에서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는데 오히려 그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살해 협박을 받으셨고 네. 또 학교 교권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열렸는데 피해 교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받지 못한 채로 이제 음. 공황장애만 얻으시고 뭐 하나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이제 흐지부지 된 사건이죠. 네. 이제 그 당시 교장 선생님조차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 결론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쓸모가 없다. 음.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사과받고 싶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라. 어.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였다. 네. 그래서 이번 논산의 사건도 이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혹은 음. 한계를 좀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을 보완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음. 명확한 기준, 또 시스템, 또 관련 법률 마련이 절실한데, 음. 근데 올해 이제 3월 28일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손가락 욕설 사안도 이제 논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음.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좀 지금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음. 앞으로는 이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좀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음. 교권 침해 여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줄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이미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법률상으로 일단 교권 침해 행위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우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음, 흔히 교원지휘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법률과 교우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약칭 교권 침해 고시죠. 음, 이러한 법률 등의 기준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이 법률이 제시하는 것은 먼저 일반 형법상의 범죄들, 뭐 상해, 폭행, 협박, 뭐 명예훼손, 뭐 손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고, 그 외의 내용으로는 뭐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운동을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그리고 뭐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권 침해 기준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 뭔가 애매한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러시죠. 예, 어디까지가 이게 교권에 대한 존중인지, 또 뭐 부당한 간섭은 어느 선인지, 음, 또 학생의 성적 언동이 뭐 어디까지 허용되는 수준인지, 네, 또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네, 또 선생님 개인의 성향이나 뭐 상황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 또 학생 음, 교육이라는 목적성을 봤을 때 현재의 법률이 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교권 침해 행위가 비일비재하죠.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그 충남교사 노조가 이제 작년에 조합원들에게 실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음, 뭐 학생들이 어차피 선생님은 우리가 고소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이런 음, 말과 함께 네, 교사를 조롱하면서 교사의 지시를 뭐 의도적으로 불이행한다든지, 또 뭐 다 들리게 이제 선생님에게 욕설을 해놓고 혼잣말이었다 라면서 이제 음, 모욕을 하는 사례들도 다수고요. 음,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이제 교사가 조용히 네, 해라라고 하자 막 욕설을 하면서 음, 선생님이 더 시끄럽다 이러면서 음, 교실을 뛰쳐나간다든지, 음, 뭐 점심시간에 뭐 본인이 화가 난다고 갑자기 뭐 선생님에게 뭐 자신이 먹고 있던 식판을 집어던진다든지, 음, 또 수업 시간에 학생이 떠들어서 이제 수업에 네, 집중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선생님이 임신 중이셨는데 이제 뱃속이 아이에게 욕을 하면서 뭐 죽어버리라고 말을 한다든지, 어허, 네, 예, 또 뭐 문제 행동 지도 중에 교사에게 뭐 발길질, 뭐 뺨 때리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교사들은 이런 행동들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이 그냥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음. 교사 개개인이 그냥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손가락 욕설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기도 하거든요.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학교 현장이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물론 학생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 지도 조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했던 선생님께서도 애초에 원하신 것은 학생의 사과 한마디였지 학생 징계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교권 침해를 경험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음, 교사들은 단지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배우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논산의 경우도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 잘못에 대한 인정, 욕을 한 학생에 대한 사과, 그리고 선생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사과, 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 조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학생이란 존재는 언제든 잘못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음, 그런 행동들을 옆에서 지도해 주는 것이 교사와 학교의 역할인데, 음, 지금 학교는 이런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동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너무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네,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음,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이번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학생의 학부모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님도 학생 잘못을 지도하지 않고 뭐 학교도 할 수 없다면 음, 이 학생은 도대체 어디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좀 올바른 협조만 있었더라면 이 사건은 이렇게 크게 비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 충남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직무 만족도, 전문성 개발과 지원, 교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문을 하셨는데 먼저 직무 만족도 부분에서 교사들의 교육 현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네요. 네, 저희 충남교사노조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서 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 전문성 개발 및 지원, 교권 등의 교사인식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타깝게도 직무 만족도 조사에서는 총 조사 인원 321명 중에 단 20.8%, 네. 67명이죠. 많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진행된 교실 붕괴 혹은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단 3.7%에 불과했다고요. 네, 이거는 더 낮은데요. 교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좀 존경 혹은 존중을 받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최근 20년 사이에 학교폭력 예방법, 아동학대 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등 제정이 되면서 학생 지도 이외의 각종 업무, 또 비대해진 학생 인권에 비해서 무력해진 교사의 수업권 및 생활 지도, 또 학생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학교가 언젠가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어떤 쟁송의 무대가 되어버린 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교사라는 직업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교사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더 이상 교사라는 직업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오히려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70%에 달했다고요? 예,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교사가 65.4%, 210명에 달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교직이 그래도 나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특수성이 있는 직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교직이 떠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런 직장으로 변했고 네. 이런 경향은 젊은 교사들에게서도 더 도드라집니다. 젊은 교사들이 실제 겪어보니 네. 본인들의 어떤 그 수능 성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 직업적인 안정성, 또 보수 등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네. 현재 교직의 불안정성과 교육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덧붙여 최근 20년간 수능 성적 기준으로 주로 1, 2등급의 학생들이 지원했던 교육대학이 최근에는 6등급 학생도 입학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물론 수능 등급이 직업수행 능력을 온전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있다는 네. 현상도 현재 교육 환경 악화로 인한 교직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대변해준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정서적 아동 학대 고소를 걱정하는 교사들도 여전히 많다면서요? 예, 아마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이 이 정서적 아동 학대로 인한 고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네. 현재 법적으로 욕설, 큰 소리로 윽박 지르기, 비난, 모욕 등이 이제 정서적 아동 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학생 생활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언제나 친절하게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수업 중에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의 이름만 크게 불러도 기분 상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아동 학대도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네. 일단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아무리 무죄라도 아동보호기관, 경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조사관 앞에서 스스로 또 변호도 해야 되고 또 교육청 징계에 대비해서 경위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직업에 대한 자괴감, 모욕감, 학생에 대한 실망 이런 등등 다시는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요.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지난 여름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뒤늦게 정치권도 움직였죠. 네. 그래서 교권보호 4법이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여기에 아동학대 처벌법까지 해서 네. 교권보호 5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법들이 개정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근본적인 변화 혹은 이 문제 해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설문 내용 중에서도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라는 물음에 좀 긍정적으로 대답한 교사는 겨우 3.1%였다는 게 이제 지금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왜 현장은 법과 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몇몇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교권의 정의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권이 좀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요. 또한 법의 제정과 그의 집행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실제 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는 그 법의 집행을 뒷받침하는 각종 지침 그리고 관련된 예산,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 교권보호 5법은 법률상의 몇 줄만 바뀌고 추가되었고요.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산, 장소, 인력의 투입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먼저 아동학대 처벌법이 추가적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6,787명이고 네. 이 중 실제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110명입니다. 근데 이 110명 중에서도 33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6명은 무혐의. 이제 나머지는 재판 중인데 네. 설사 나머지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전체 6,787명 중에 실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교사는 전체의 1.5% 남짓이라는 말이죠. 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2021년 아동학대 사례 37,605건 중에 네.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83.7%, 친인척이 4%, 전체 87.7%가 가족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실제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소고발은 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의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 원래의 아동학대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고자 생긴 법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부모 또는 아동의 양육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법만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다 보니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부모나 양육자 외에 가장 아동과 접촉이 좀 빈번한 교사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동학대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아동학대 범죄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행위를 신체적, 성적 학대 행위로 제한을 좀 하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될 경우로 한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라면 사실은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부모들이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네. 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단지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과 범죄도 구분을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의 대상을 보호자와 양육자로 좀 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명백한 허위 신고는 무고죄를 적용을 해서 좀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기 때문인데 이는 원래 아동학대 신고를 좀 주저하지 말고 네. 좀 장려하기 위한 특례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를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무고죄라는 건 굉장히 큰 범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법은 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음,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폭력이 학교폭력인 거예요. 어허. 좀 과장해서 예를 들려드리면 음, 우리 반 학생이 저기 우주 밖에서 뭐 안드로메다에 가서 음, 외계인한테 꿀밤을 한 대 맞고 와도 네. 학생이 학교에 신고를 하면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예, 실제 법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찰이 할 일까지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책에 의한 지도 또는 교육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학교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의외에 정말 이건 교육적 조치를 넘어선 정말 폭력이다 하면 그때는 경찰이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의 학교폭력법은 좀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도 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의 고유의 교육적 역할을 좀 축소하거나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변호사와 부모들의 법적 쟁송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의 학교폭력법은 전반적인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아예 폐지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교 자체적인 학칙에 의한 학생 지도권이고 그를 넘어선 폭력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의한 사법적인 절차를 받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또 그렇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요즘에 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좀 면책 혹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네. 좀 충남교사 노조의 자체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피고소 고발 경험이 있다는 교사가 11%에 달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고요. 음. 그래서 교내에서나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이 아닐 경우에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설사 사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교사 개인이 아닌 소속 교육청에 좀 소송을 대리해서 네. 교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법은 네. 또 정치권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도 있었죠. 그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 음. 또 현장 적합성, 네. 교육의 질 제고 측면, 네. 뭐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이렇게 해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네. 뭐 모두 70% 이상이 낙제점인 F를 주셨어요. 네. 예, 뭐 주요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늘봄학교 그리고 유보통합 이런 음. 거에 대해 뭐 89%, 90%에 육박하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낙제점인 F를 주셨고요. 네. 뭐 개인적인 좀 감정을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 네. 모두 정말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렇게 그 낙제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정책을 위반하기 전에 우리 현장 교사들 또 교사 노조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현장 경험이 없는 관료들의 탁상 공로는 이제 좀 끝내자. 정말 현장이 원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고 좀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라는 네. 것입니다. 네. 길은 단 하나다.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것. 네, 여기에 길이 있다라는 말씀 정부 관계자들께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은 교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07년부터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네. 이번 올해로 치면 이제 18년 차 정도가 된 것 같네요. 18년 차 되셨는데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소회는 어떠십니까? 선생님들이건 학생들이건 학교에서 매일매일 좀 모두가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매일매일이 스승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풍경이 옛날과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네. 요즘에는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네, 뭐 안타깝게도 좀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 자체를 없애자라는 음.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서로 어. 부담이니까 또 어쩌다 이렇게 삭막해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그래도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은 각자 평소에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참 굉장히 서로 조심스럽죠, 요즘엔. 음. 근데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이제 먼저 선생님 이건 김영란법 안 걸리는 거니까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 모든 세태들이 결국 교권의 끝없는 추락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네. 흔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각각 한 말씀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의 3주체란 표현은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몰라도 네. 사실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교사는 마땅히 교육의 전문가임의 주체가 맞죠. 근데 이제 학생은 교육의 주체라기보다는 예. 학습의 주체입니다. 음.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학습의 주체이고요. 네. 또 학부모는 양육 또는 돌봄의 주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학부모는 가정에서의 양육 혹은 돌봄을 통해서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돕고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라기보다는 교육 공동체의 3주체가 아닌가.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 네.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좀 비로소 공교육이 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각자의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그에 맞는 단호한 원칙을 좀 다시 바로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학교 현장이 제대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교사 노동조합 한기룡 정책실장이었습니다.